무척이나 더웠던 87년 5월의 일이다. 나는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그때 당시 방황하던 터라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아 걱정도 되지 않았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같은 과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제주도로 찾아갔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한다.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 그렇게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에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터라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다. 막노동이라고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땡땡 창호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다. 편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빼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7월 초에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 6시의 기상. 밥 먹고 냉커피 한 잔 마시고 380 소형 발전기와 용접도구 챙겨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하고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았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저수지 근처에서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발견되었지만 이장님의 장남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뒤졌는데도 이장님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저수지의 모든 물을 빼보자고 하곤 저수지의 물을 빼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님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이쯤 되니 다들 한바탕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문제가 있던 터라 다들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걸로 생각했다. 이장도 더 기다려보자고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걸로 보였다. 그로부터 4, 5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한바에서 낮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다른 팀 멤버 한 사람이 저수지에 굿한다고 가서 구경하면서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제안했다.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 모두 그를 따라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른다. 굿을 하는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거의 80살 정도였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장 아들이 목포에 없었으며 이장은 아들이 저수지에 빠졌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수지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자 수소문 끝에 육지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고 했다. 이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인데 어제 와서 이장 아들 오토바이를 보더니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다고 말했단다. 이장이 저수지 물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난 지금 돌아가겠다고 했으며 그 말에 이장이 그럼 우리 아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 라고 하자 무당은 내가 찾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굿을 하고 있다고. 별 다른 건 없었다. 작두를 탄다든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거야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바가지, 표주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가? 아무튼 휜 끈에 매다한 표주박을 저수지에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장한 채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니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말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했다.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이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그러더니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그거 가져오시게 라고 했다.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무당에게 주었다. 무당이 그 괴짝을 여니 조금 크다 싶은 메주? 스키줄로 매달아 놓은 벽돌 모양의 메주가 드러났다. 무당은 휜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은 메주를 꺼내더니 그 메주를 젊은 남자를 시켜 저수지로 던지라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메주라는 건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메주인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던지라니. 우린 말은 안 했지만 서로 표정으로 야 저거 사기다. 저거 된장국 아니냐? 라고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래도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끝까지 구경하기로 했다. 젊은 남자가 휜 끈에 묶인 메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지자 무당은 또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몸을 떨면서. 그런데 그때 이장이 무당에게 받았던 표주박이 눈에 들어왔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 팀원 모두가 보았다. 표주박 속에 든 머리카락을, 꽤 수가 많은, 그것은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뭐지? 저게 뭘까? 순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때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땡겨! 너희들도 같이 땡겨! 하는 것이었다. 순간 뭐에 홀린 듯 우리 팀원을 비롯해 몇몇 사람들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같이 달려들어 메주를 묶어서 던진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보기와는 다르게 끈은 두꺼운 편이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 그것도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 10명이 매달렸는데도 끈이 당겨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시절 운동회 하이라이트 줄다리기 할 때처럼 저수지 안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는 느낌? 순간 난 무당을 쳐다보았다. 무당은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말을 했다. 땡겨! 생각 허들 말고 너희들은 땡기기만 해! 찬찬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지면서 딸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당겼다.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래봐야 30-40초? 줄 끝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메주가 눈에 들어왔다. 끈을 당기던 우리는 모두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면서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넘어진 상태 그대로 기어서 저수지 위쪽으로 도망쳤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수지 위쪽 둔덕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다. 이장 아들 사체가 나왔다.
119 구조대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저수진 물을 빼면서까지도 못 찾았던 이장의 아들이 물에 팅팅 부른 익사체로 눈도 못 감고 머리카락이 모두 매주에 거꾸로 매달린 채 세인라이브 구독해요, 줄차해요, 팔로우해요.